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다음 주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당장 종목 교체를 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님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혜 전문가입니다.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견인을 했었던 제약주들이 조정을 좀 깊게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장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반짝 시세 주고 오후장에 또 반짝 시세를 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주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불릴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다음 주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매도세를 좀 키우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미국 이제 세제 개편 관련된 이슈들을 봤을 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북한의 이슈, 그다음에 중국의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좀 끌어오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매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의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좀 매도세를 키웠을 뿐이지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오늘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매수를 했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 업종부터 해서 어느 정도 시총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이 제약주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주가 어느 정도 조정이 깊게 들어가면서 지수도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런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무리하게 추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약주라든지 좀 악재 없이 빠졌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저점을 잡아준 이후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한 종목씩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투자보감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편입했던 종목, 화장품주죠. 이 바세린팩 관련된 종목, 겨울철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춘절 수혜주,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렸던 리더스 코스메틱인데요. 이 리더스 코스메틱을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그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주면서 오늘장에는 61선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7%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잡아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고 이 종목 이제 24,000원대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는 6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이 단기 이평선과 60주선의 골든크로스가 출현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5주선을 이제 수렴을 해주면서 5주봉 매매법에 부합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이 이제 2014년, 2015년도에 이제 제약주와 화장품주들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로 200%, 300%, 400% 갔던 그런 이제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 때 한번 상승하고 눌림목을 준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시세를 주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받쳐주면서 수급과 함께 반등을 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월봉상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살아있고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 방송을 보시고 편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인 22,000원대에서 반매도 하시고 24,0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 이런 종목들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가 오늘 장에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주가 조정을 주면서 화장품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쏠려주는 현상이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약주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화장품주는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 기술적 반등상으로 봤을 때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아직 매수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 이제 YJM 게임즈 그 외에 이제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저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제약주가 조정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게임주들도 한번 가줄 수 있다. 하지만 게임주는 매집할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단발성 상승, 단발성 이슈로 상승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M게임을 비롯해서 이런 게임주들은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5,500원대 매도가 잡아드렸는데 지금 추세 좋습니다. 거래량 죽였지만 아직 추세 좋고 저점 높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을 수렴을 해주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시세 탄력이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흐름이고 거래량만 들어와준다면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5,500원대까지 열려 있다.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도 이제 캔들이 밀집됐던 구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출현했던 구간이 5,5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5,500원대가 M게임의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이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5,500원대까지 이제 목표가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그 가격대에서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신사임당의 추 추천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녹십자 홀딩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일단 시총이 이제 안정적이고 유통 주식수도 좀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시총 대비 아직 제대로 된 매도세가 나와준다든지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다시 한번 제약주가 훈풍이 들어올 때 상승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약주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지금 제약주의 조정은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약주 조정 주는 게 저점을 깨면서 조정을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조정을 주는 것은 이미 저점 대비 40%, 50%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의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약주 끝났나가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주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가겠구나. 이 모든 릴레이를 봤을 때 마라톤도 그렇고 100km 달릴 때와 1000km 달릴 때는 다릅니다. 우사인 볼트도 100km는 안 쉬고 달릴 수 있겠지만 1000km는 이게 인간의 한계로서 봤을 때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없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발성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쭉쭉 뽑아주는 종목들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상한가를 뽑아준다든지 20%대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면서 이제 큰 대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은 녹십자 홀딩스는 아직 다른 종목들 대비 대시세를 주지 않았고 이 조정 구간을 봤을 때 아직 깊지 않은 적은 거래량으로 이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지금 이제 38,5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간 이탈하더라도 종가 구간으로 지켜준다면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시세는 여전히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42,000원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힘스라는 종목입니다. OLED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승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오늘장에 전반적으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이 수급적인 면에서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와주지 않았고 대시세를 주지 않았지만 약조정을 주는 구간은 줬다. 하지만 지금 OLED 관련된 시장의 리포트를 봤을 때나 실적적인 면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 OLED는 앞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쓰는 보유할 만한 구간이다. 정리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23,600원대 오늘 지지받아주고 종가 마감했는데 오늘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23,300원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좀 바꿔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7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27,000원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신다면은 이 힘스라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제가 네이처셀과 비슷한 그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를 준다면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를 준다면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에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네이처셀을 말씀드렸습니다. TV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저항대 뚫어주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힘이 좋아 보인다. 수급 받쳐준다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장대 한번 뽑아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처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탈모 관련된 이슈. 제가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탈모를 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다가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었고 이 종목이 제가 좋아하는 네이처셀과 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급등 시세 직전의 차트구나. 그래서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어제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장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접근하셨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19%대의 상승, 19%대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15%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오셨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스테믹스는 오늘장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탈모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오늘 거래량 받쳐주면서 상승했다가 눌렸는데요. 오늘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저항대 돌파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10,000원대 돌파하면은 11,000원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신다면은 10,000원대 돌파 여부 보시면서 11,000원까지 끌고 가신다면은 이 종목 오늘 수익 실현하셨더라도 다음 접근을 하셨을 때 또 한 번 15%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을 신사임당 방송을 통해서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 단타 종목으로서 좋은 수익을 내셨다. 그래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조정 구간이다. 코스닥은 지금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시장 주도주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총이 작은 테마주들이 다음 주에 움직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책 테마주, 그다음에 게임주,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닥 종목을 선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테마와 이슈가 받쳐주는 종목들이라면 공략해보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음 주 전략과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 코너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다음 주, 그다음에 한 달 정도 기다리더라도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최근 장세 진단과 또 다음 주 전망 그리고 지금까지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분석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관심주에 정말 관심 가지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 함께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자결제 관련된 파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적자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가 적자를 통해서 이제 KG 이니시스의 이런 실적 반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마이너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KG 이니시스가 이번에 이제 적자 회사를 이제 처분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한번 뭐 이슈가 받쳐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매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은 뭐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매수가를 보니까 아까 2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 끌고 오시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인내심은 좋고 두 번째는 일단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 볼 자신이 없는 시청자님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시장이 밀리던 시장이 좋던 언제든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그다음에 주도 테마만 잘 잡는다면은 시장이 뭐 시장 장세와 무관하게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KG 이니시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것은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다시 상승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본전권까지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돌파 여부는 조금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어느 정도 22,000원대에서 저항대를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22,000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시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2,000원 돌파 여부 보고 목표가는 이제 24,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500원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하기에는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이나 이슈를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다시 상승해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뚫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24,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금요일 늦은 밤까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앱클론요? 앱클론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76,000원이고 네. 비중이 20%입니다. 매수가 76,000원이요? 네. 네, 비중이 20%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수익이 났었는데 좀 안 팔고 있었더니 네. 오늘 본전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종가랑 네. 같아가지고 가격이, 네. 그러셨어요. 얼마나 매수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는데. 네. 그러셨어요. 보름 정도? 네. 네. 그래서 더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나. 가지고 있으면은 네, 매도- 수익을 볼 수 있을런가. 네, 매도 타이밍을 조금 잘못 네. 잡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앱클론 76,0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되려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네, 종목 봐드리니까 예쁘죠? 아니요, 항상 예뻐요. 아, 그래요?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저쪽 방송에서도 보고 또 아, 따라왔어요. 타사? 아, 네. 말했으면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해보셨나요? 또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또 현금이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잘 못 못 사셨어요? 따라해요. 그래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혹시 시청자님을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10몇 년 됐습니다. 10몇 년 됐어요. 그럼 차트 좀 보실 줄 아세요? 아, 차트를 전혀 못 봐요. 엄마, 어떻게 10몇 년 됐는데 차트를 못 봐요? 예. 매수 매도 어떻게 하세요? 매수 매도는 그냥 가격에서 어느 정도 그거 하면 네. 이렇게 또 수익이 좀 나면 팔고 또 추가 또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요? 이제 종목을 또 고르는 기준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가격을 이렇게 이건 어느 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좀 올라가더라. 아주 이제 좀 테마주 그런 거는 무서워서 못 하고 그럼 뭐 실적 이제- 보고 들어가세요? 예, 실적도 좀 보고 또 이제 타이밍 좀 어느 그거 하면은 좀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거의 또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뭐 주식 신내림급인데요. 그 정도면 대충 이렇게 종목 봐가지고 매수하고 이제 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 수익이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 차트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갔는데,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다시 원상복귀 해볼게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 매수하신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 이게 아까 거꾸로 했으니까 이 종목은 우리 어머님의 선택은 빠질 것 같다거든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에쿨론이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십몇 년을, 전문가님이- 네. 십몇 년을 하셨으면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잘 하셔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앱클론 같은 경우 이제 유방암, 항체, 신약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신규 상장하고 꾸준히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술적 분석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지지부진하다. 왜냐하면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차트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년 미만의 이제 상장주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접근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단기 접근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종목이 단기로 접근한다면 72,800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하고 상방의 저항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고점에 이제 물려있는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슈가 받쳐준다든지 아니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이 종목은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이제 눕혀진 N자형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이제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을 하지만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돈을 준다. 계좌에 돈을 벌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단기 이평선에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이제 저점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8만 원대 돌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9만 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지금 수익권이시죠? 아니요, 제 상 가격이 내려왔어요. 지금 7만 6천 원이에요, 평단이? 네. 네. 그러면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릴게요. 이제 네. 최근에 이제 돌파를 못 해줬던 구간,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이 7만 200원대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종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오늘장에 제약 차트가 깨진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지수 차트도 좀 깨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이런 역풍이 이제 앱클론으로 온다면 이제 처음 이제 지지 구간은 26선 봐야 되고 그 다음 깨지면 이제 61선 지지 받아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빠졌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가격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대로 이제 대응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앱클론은 빠지더라도 재반등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수익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앱클론 72,800원대 단기적으로 지지를 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머에 의해서 이제 뭐 이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뭐 YMT, 뭐 BH 이런 종목들이 엮여있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 그 아이폰 X에 관해서는 솔직히 뭐 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미국 증시상으로 봤을 때 애플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약간 우리나라와 역행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신저가를 이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좀 반등 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깨지는 구간에서는 일단 공매도 물량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공매도가 이제 꾸준히 들어와준다면 이 종목이 하방으로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12만 5천 원대를 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3만 2,500원대까지 이제 깨지고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60주 선이 깨졌는데 이 구간대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이폰 X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당분간은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12만 5천 원대 이탈하면은 굉장히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대 잡아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단기 이평선의 변곡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지금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8천 원대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아이폰 X 악재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조금 회복하기가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2만 5천 원을 깨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14만 8천 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G스마트 글로벌이요. G스마트 글로벌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1,800원에 30%거든요.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거 먼저 15,000 얼마 그때 팔지 못했더니 쭉쭉 빠져가지고 아, 좀 더 그러셨어요. 갖고 갔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때 네. 정리하려다가 좀 조금 더 저기 했더니 자꾸 내려가길래 이게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나 해서 한번. 네, 오늘 매도 타이밍을 놓친 시청자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도 네. 어디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G스마트 글로벌 11,8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느 정도 목표가를 다시 잡으면 될까요? 이건 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을 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그렇게 뭐 오래는 안 됐어요.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세요? 조금요. 저점을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근데 그게 15,000 몇백 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에다가 그때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면 작년 9월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 정도 얼추 될 거예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 잡기가 어려운데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베팅을 하신 건가요? 저기에서 좀 그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저기 하지 않고 그런 저기로 해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저기 하려고 한 건데 좀 그때 이번에 좀 타이밍을 놓쳤네요. 그래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네. 조금 더 보셨다면 일봉상으로 잘 잡았지만 이제 주봉을 이제 체크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뭐 1년가량 15,000원대로 돌파를 못 해주고 박스권 행보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구간은 11,900원대 안에서 이 종목이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 구간에서 뭐 특별하게 뭐 거래량이 받쳐주지도 않았고 특별하게 빠졌다든지 특별하게 뭐 상승했던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네. 60주선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 60주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받쳐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종목이 이제 뭐 어떠한 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구간은 쉽게 돌파를 못 해줄 것이고 돌파를 하더라도 15,000원대 저항대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뭐 월봉상으로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월봉, 주봉,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딱 박스권이죠.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대 이 15,000원대 이제 구간만 가면은 이제 이 종목이 자꾸 누군가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 시간 동안 박스권으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타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이제 딱 터치를 해주면은 반등을 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가격대를 터치를 하면은 이제 빠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주가의 탄성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술적인 접근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뭐 11,8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라면 14,500원 돌파해줄 때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뭐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뭐 스마트 글라스 정도로 이제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파트가 뭐 앞으로 뭐 미래 성장 동력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이 종목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500원대에서 15,000원 사이에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또 뭐 11,800원, 12,000원 깨질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14,000~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61선 저항받고 있지만 충분히 돌파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4,500원대 돌파하면은 분할 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시 주가 밀리면 다시 잡는 그런 전략 한번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G스마트 글로벌 지금 현재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14,500원 돌파하면 분할 매도 후에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는 것 같은데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한다고 해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는 법 온라인 방송에서 알려주실까요? 저는 솔직히 뭐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앵커님이 저희 무방의 그거 이제 무료 방송을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해주셨는데 일단 그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다? 다음 주에 테마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준다면 오픈베이스는 오늘 종가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강력한 저항대가 차트상으로 4,150원대인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봤을 때 지금 오늘장의 음봉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 매수세가 들어올 때 거래량 대비 지금 음봉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해줄 수 있고 주봉상을 봤을 때 60주선 수렴하면서 웬만한 저항대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분봉상으로 이제 30분봉상 이 종목이 이제 저점을 천천히 높여주면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차트 관리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수거래일 이내 어지간하면 이제 3거래일 이내 급등 시세를 주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에 고점에서 이런 패턴이 분봉상으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와줬다면 하락할 확률이 높겠지만 이 종목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래량이 이제 받쳐줄 때마다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눌림목을 줄 때는 눌림목을 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좀 더 강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저점 대비 이제 큰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봉상의 횡보는 제가 봤을 땐 상승 신호탄의 한 가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픈베이스는 뭐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단기 목표가는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간 돌파 여부 보면서 이제 최종 목표가는 4,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 오늘 종가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미 저점에서 매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보유하신 후 최종 목표가는 4,8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조화제약이요. 조화제약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850원에 네. 지난번에 5,600원 정도 오면 전화 한 번 더 주라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셨어요. 예, 예. 네, 전화 연결 정말 많이 오는데 우리 시청자님 행운 너무 좋으신데요. 네. 행운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다시 전화를 주셨고 지금 또 수익을 잘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목표가 더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당시 조화제약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다시 시청자분이 연결 주셨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한테 되묻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반매도를 하셨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의 그 이 짧은 방송 동안에 2번 연결되신 분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 우리 조화제약을 5,600원대에 반매도 하셨어요? 예. 안 하신 것 같은데 뒤가 약간 5,600원 정도, 5,600원 정도 오면 전화 네. 한 번 다시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매도를 하셨어야지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안 그래요? 단기, 예, 예. 그래서 오늘 나갔더니라고 네. 못 팔았어요. 원래 모든 이렇게 매도의 실수는 항상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오늘 6,000원까지 도달했어요. 제가 그때 6,000원 까지요? 5,600원만 잡아드리고 6,000원대는 얘기 안 했었나요? 예, 6,000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요? 제가 5,600원대를 말씀드렸다면 6,000원대를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빼먹었었나 봐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이제 5,600원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6,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략 매도했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퍼펙트한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전략 매도를 안 하고 이제 연락을 주셨으니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예. 오늘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달고 종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16% 상승했는데 종가가 5%면은 지금 한 11% 정도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기운이 빠지세요? 아직 제 매도하라고도 안 했는데. 예. 일단 이 종목이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급등 시세 주고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다음 날에 밀리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종목이 한번 밀릴 수는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줄 수 있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 겁나 길게 뽑아주고 개인들 물량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 뽑아주면서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5,600원대 한번 돌파했으니까 월요일장에 갭으로 상승해서 6,000원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이 조화 제약의 이제 갈림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월요일 날에 이제 제약주가 조정져서 같이 조정받으면 5,300원대까지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5,300원대 지지받는지를 대응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를 6,0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에는 6,000원대 도달하면은 반매도, 그 다음에 또 6,500원 도달하면 반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신 다음에 제약주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제대로 살아나서 수급이 받쳐주는 게 아니면은 뭐 6,000원대 이상에서 전략 매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이거는 그냥 제 동물적인 감각인데 몇 달 보면은 이 종목이 계단식 상승할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은 6,000원대까지밖에 못 보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아직 덜 터졌어요. 거래량이 덜 터졌는데 최근에 손바뀜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 나오면서 어떤 주체가 종목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이제 목표나 뭐 이제 재료를 몰라서 목표가를 좀 높게 못 잡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호재 터쳐주면서 이제 6,000원대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와주면 7,000원대까지도 홀딩 해볼 만한 구간 나오네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조화제약 6,000원 도달하면 반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5,300원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조금 더 몇 달 더 가지고 가시면 7,000원대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02님의 문자입니다. HLB 4,600원 25%입니다. 3년 정도 되었고 2년 전쯤 팔지 않은 게 후회돼서 10%, 45,000원에 정리하고 25% 남았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보유할까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HLB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HLB 1년까지 안 들고 가고 싶은데 이 종목의 뭐 재료를 특별히 알고 계시나 봐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다음 파동이 나와준다면은 대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데 1년까지 끌고 갈 구간은 안 나와줘요.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이제 약간 뭐 엘리엇 파동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이 엘리엇 파동인지 아닌지는 일단 뭐 끝까지 가봐야 할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끝까지 들고 가고 싶은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정리를 하신다면 44,700원대 지지 여부 봐야 돼요. 이 종목이 내가 막연하게 1년 들고 가서 뭐 몇만 원 먹겠다.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의 생각이지 시장에서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잘 가주면은 9만 원까지 가주지만 못 가준다면은 이게 마지막 시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44,700원대 잡아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59,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44,700원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5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열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쯤 매수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관심주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못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주식에 대한 굉장히 초보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시장을 주머니로 본다면 신사임당은 주머니에서 넣었을 때 손을 꺼내면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제 투자 보감에서 프로스테믹스를 추천을 했고 오늘장에 19%대까지 상승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제가 이런 뭐 온라인 지금 이제 투자 보감에서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알려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시장이지만 신사임당은 뭐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 주는 종목들을 잘 뽑아내고 있다.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레미콘 회사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 테마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레미콘 회사인데 이제 우리 이제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겠다. 이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이고 평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수혜주로서 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은 이제 모엔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61선 지지 받아주면서 거래량 없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상방이 6,300원대 돌파해주면은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고 다음 주에 정책 테마주가 움직여준다면 이 종목도 한번 상승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모엔즈라는 종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뭐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가 이제 짧게는 6,500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6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6,6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6,600원대 돌파하면 뭐 6,900원대까지 가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단발성으로 이제 다음 주 테마 시장에 맞춰가지고 알려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잡아가지고 6,500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00원인데 이제 제가 잘못 기재를 했는데 5,600원이에요. 이 종목 이제 손절가는 5,6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웬만하면 이 가격대까지 안 오겠다. 61선 지켜주면서 어지간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손절가는 이제 5,500원대 잡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6,300원 돌파하면은 6,600원까지 가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모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워낙 뭐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급등 시세를 주면은 이제 빠르게 매수를 하자마자 매도를 바로 걸어놓아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나는 손이 느려서 접근을 잘 못 하시겠다. 그다음에 급등주는 먹고 싶지만 나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날에 좋은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쉬움을 달래고 월요일 날에 좋은 수익을 내시라고 이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월요일 장 열리자마자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급등주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과 또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